수급 현황을 보더라도요. 수급 보시면 개인이 다 팔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5월 4일부터 6월 4일 약 한 달간 이 주가는 오르고 있었는데 한 달 동안 개인들은 정작 다 팔아버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과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과 다른 이제 뭐 HLB, NK맥스는 지금도 유효하지만 오늘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SK이노베이션은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SK온은 이제 SK온을 보유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이 빠따리 아저씨가 추천한 주식 중에서 유일하게 안 간 주식인데 이 주식은 충분히 갈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영상을 찍었을 때가 제가 이제 조금 쉬기 전이었던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4월 6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이제 방향성이 점점 바뀌는 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그 당시에도 저는 무조건 24만 3천 원 이 부분까지 본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SK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물적 분할 이슈입니다. 이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자회사 SK온이 있죠. SK온을 갖다가 물적 분할 하게 되면 물적 분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물적 분할 이후에 이 회사를 갖다가 따로 상장시키면 이 지분 가치가 훼손됩니다. 이 지분 가치가 훼손되게 되면 결국 SK이노베이션 주주는 가치 훼손을 받죠. 주주 가치가 훼손되죠. 왜냐하면 SK온 때문에 이 주식을 샀는데 SK온은 정작 따로 상장을 해버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은 SK이노베이션만 되는 거라 이 물적 분할 이슈로 인한 주주 가치 훼손이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주가는 주구장창 이렇게 내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SK그룹에서 크게 이제 입장을 발표한 게 없지만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물적 분할할 수도 없고요. 최근 물적 분할하다가 역풍 맞은 기업이 있죠. 바로 DB하이텍이 있습니다. DB하이텍은 이 파운더리 부서를 갖다가 물적 분할하려고 하다가 역풍을 완전 맞아가지고 지금 함부로 이제 물적 분할 얘기도 못 꺼내는 상태가 되었고요. 대부분 기업들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K이노베이션도 함부로 이 물적 분할을 갖다가 진행할 수가 없다. 물적 분할을 진행하더라도 이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 그 대책을 강구해야지 정부에서도 허락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제 마진 스프레드가 개선됐다는 건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던 이 정제 마진 스프레드가 좋지 않아서 이쪽에서 이제 적자가 났었는데 이 적자폭이 감소가 되었다. 적자폭이 감소가 되었고요. 이런 부분이 현재 긍정적으로 예정되어 있고 이후에 흑자도 기대된다. 흑자까지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회사 중에 SK온이 분기 흑자 전환을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SK온이 이제 분기 흑자 전환을 갖다가 할 경우에는 이게 상당한 모멘텀이다. 왜냐하면 이제 SK온은 계속 돈만 먹고 이제 그룹사에서 지원만 받아야 되는 아직 아기 같은 회사라는데 어느 순간 스스로 걷고 스스로 이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 거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SK온의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절하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AMPC 있죠. AMPC에서 보조금 혜택, 이 보조금 혜택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그거가 이외에 경쟁사 LG엔솔, 삼성 SDI만 가고 얘만 못 갔기 때문에 결국 경쟁사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슈가 있다. 그래서 사실 싸게 주식을 사면요 크게 손실 날 확률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훌륭하고 최근 리포트 나온 거 한번 볼게요. 리포트에선 SK온에서 유의미한 변화 3가지가 나타났다라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수율 개선과 출하량 증가, 두 번째로는 대규모 투자에 대한 자금 조달 불확실성 해소, 세 번째로 각형 배터리 개발로 인한 폼팩터 다변화. 이렇게 3가지 포인트가 있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한번 보면요. 일단 수율 개선에서 보면요. 1분기에서 배터리 부분 매출액이 3.3조 원을 기록하며 QOQ 15%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고요. 이 매출 성장세가 한국, 중국, 헝가리 공장의 생산성 향상에 기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율이 얼만큼 좋아졌는지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결국 수율이 좋아지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허들을 넘는 거라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5월 24일 SK온은 MBK 컨소시엄으로부터 약 1.05조 원의 투자 유치를 발표했다. 그래서 추가로 SMB 캐피탈도 최대 0.19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로써 SKO는 SK이노베이션의 유상증자 한투피 이스트브리지 컨소시엄을 포함한 총 4.4조 원 조달에 성공한 셈. 즉 자금이 부족해서 물적 분할 떼가지고 상장하려고 했는데 자금을 다른 쪽 이제 PE들로부터 좀 충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나쁜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AMPC가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약 3에서 4조 원 정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각형 배터리 개발이 가시화돼 있다. 이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SK온이 각형 배터리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고요. 올해 안에 생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원래 이제 23년 1Q 기준으로 배터리 점유율은 원통형 14%, 파우치형 20%, 각형 65%로 이제 여기서 이제 각형이 가장 높은데 각형 배터리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으니까 좀 더 넓은 시장이 기대가 되고요. 각형 배터리는 이미 동사와 협력 중인 폭스바겐을 비롯해 BMW, 스텔란티스, 볼보 등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이 사용 중이다. 그래서 고객사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고 원래 이제 관계가 있는 고객사다 보니까 SK온에서 각형 배터리가 문제만 없이 개발을 하면 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리포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차트면에서 한번 보면요. 과거에 SK이노베이션이 4월 11일에 살짝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려고 하다가 지금 못 갔거든요. 못 갔었고 여기서 이제 꺾이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게 뭐 누가 세력이 털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구간은 전형적인 그냥 매집 구간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아무 의미 없는 캔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캔들은 바로 이 장대 항목입니다. 이 장대 항목 위에서 노는 게 정말 중요한데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 이 장대 항목 위에서 잘 놀고 있습니다. 제가 기준봉 매매법 예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SK이노베이션은 이 기준봉을 갖고 여기서 방향성을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하면서 돌파하면서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준봉 안에서 탄탄하게 쌍바닥을 만들고요. 동시에 여기서 61선인가요? 네. 61선 여기서 두 번 지지를 받고요. 21선 위로도 충분히 올라오면서 이제 단기 이평선들이 이제 정배열을 갖다가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5일, 20일, 60일, 120일이 모두 정배열을 형성을 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돌입을 하는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현재 상황도 나쁘지 않고 가격도 밸류에이션도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이제 수급 현황을 보더라도요. 수급 보시면 개인이 다 팔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5월 4일부터 6월 4일 약 한 달간 이 주가는 오르고 있었는데 한 달 동안 개인들은 정작 다 팔아버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연기금 그리고 투신, 보험, 금융투자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런 기관들이 들어오면 결국은 호가창을 올라가면서 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는 올라가기 좀 쉽다 생각을 하고요. 뭐 이대로 스트레이트로 수직 상승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저도 모르죠. 그거는 조정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나 현재 한국 시장 자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상승할 수도 있다. 뭐 상승 못하면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서 눌린 구간이 나올 수도 있으나 눌린 구간이 나오면 추가 불타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1차 목표로 하는 것은 24만 3,590원 이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 과거에 이제 차트를 보면 차트를 왜 봐야 되냐 하는 이유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결국 과거에 누가 사고 팔았느냐 그 흔적이 다 남아 있고요. 결국 그 사람들의 탐욕과 공포가 다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다 지금 공포에 물들어 있겠죠. 이들은 본전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만약에 자신의 본전이 오면 기다릴까요? 아니죠. 이제 징글징글 하니까 어떻게든 던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갖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한번 부딪혔다가 저항을 맞을 확률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서만 그랬느냐? 과거를 조금 더 앞당겨서 보면요. 과거에도 여기를 갖다가 돌파를 이제 했다가 한 번에 갭으로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다가 여기를 한번 이탈하면 또 쉽게 올라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번 부딪혔다가 다시 돌파하고 나니까 여기서 한 지지받고 이탈하니까 또 내려가고 이런 구간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가 엄청 강한 저항이냐라고 했을 때 엄청 강한 저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할 가능성도 저는 6대4 돌파할 확률 40% 실패할 확률 60% 정도 여기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여기보다 강한 저항이 28만 5천원대 28만 3천원대 이제 저항이에요. 여기가
과거에도 좀 많이 저항이 부딪혔던 게 제 눈에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여기 닿지 못했으나 여기 일부 매물이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두 번째 저항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한 24만 3천 원과 28만 3천 원 이 구간까지 우리는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고, 저는 사실 방송 찍고 나서 개인적으로 좀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고 충분히 수익을 안정적으로 잘 내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분할 매도를 하면서 갈 생각입니다. 분할 매도는 일단 여기 지금 과열권을 갖다가 이제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열권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일부 한 10% 정도 비중을 덜 거고요. 다시 내려와서 이런 다시 파란 구간이 눈에 띄면요, 파란 구간에서 그 엑시트했던 그 돈으로 다시 재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물량도 더 늘어나고 평단가도 조금만 높아지겠죠. 그러다가 또 상승을 하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사팔사팔 하면서 가는 전략을 전 취할 생각이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앞으로도 좀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